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중요 사항부터 모니터링을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척도, 즉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6월에도,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달 5월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전월 대비 급등하면서 주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도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이 구성 항목 중에서 음식료가 13.9%를 차지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6.8% 정도의 지수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CRB 원자재 가격지수, 지금 보여지는 이 지표를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다음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41%가 농산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9%가 에너지입니다. 거의 한 80%가 농산물과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20%를 차지한 항목과 일치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달 발표되는 반면 CRB 원자재 가격지수는 거의 매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20일 보내드린 방송 영상에서 4월 한 달간 CRB 원자재 가격 지수가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5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에 지난 5월 20일까지 방송만 해도 사실 지금 그림의 CRB 원자재 가격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방송에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원자재 가격 지수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추세 그대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 나타난다면 다음 달인 6월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사그라들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대로 만약에 20일부터 다시 급반등하는, 지금 그림 딱 그렇죠.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결코 작은 수치로 발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또다시 시장을 한번 흔들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CRB 원자재 가격 지수 어떤가요? 방송했던 20일 그 이후에 바로 급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218.6포인트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을 넘어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게 반등을 해 있는데요. 일단 단순 원자재 가격만을 봤을 때, 물론 지난 4월에는 보시면은 그림에 4월에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5월도 한 그 절반 정도 이상의 상승률은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6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을 거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림처럼 이번 달 5월이죠. 전월 대비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0.8%로 꽤나 높게 나왔어요.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그 주요 원인일 수 있었지만, 이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금 그림의 핵심 물가지수라 그러죠. 이게 더 많이 급등을 했던 게 원인이었거든요. 핵심 물가지수 중에 어떤 항목이 가장 높았냐 하면은 중고차 가격 상승과 항공운임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나왔던 겁니다. 그림은 미국의 자동차 거래 사이트 카그로스이고요. 그림처럼 중고차 가격 인덱스를 자체적으로 지들이 발표를 해줍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카그로스 인덱스는 월간으로 전월 대비 한 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중고차 가격이요. 근데 실제 통계가 발표되어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5월에 현재까지 카그로스 인덱스 기준 중고차 가격은 지난 4월 대비 얼마 정도 올랐을까? 약 6.88% 올랐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상승한 것과 거의 유사한 상승률이죠. 그렇다면은 다음 달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중고차 부분이 다시 한번 또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이 항공운임입니다. 이번 달 5월에도 항공운임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고 핵심 물가 지수도 올랐는데요. 그림은 미국 항공운임 지수를 알 수 있는 BAI 지수인데, 그림을 보시면 아쉽지만 4월까지는 확인을 하는데 5월에 얼만큼 올랐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최근에 해운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유가가 오른 게 아니라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선봉량이 굉장히 줄어있고 이걸 빠르게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어 나를 물량은 많은데 배가 적다는 거예요. 자, 이 업계 특성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항공운임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물건을 날라야 되는 물동량은 굉장히 많은데 비행기를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 물동량 대비해서 비행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항공운임 증가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항공운임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급등시키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었던 이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뭔지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두 번째 중고차 가격 상승 그리고 항공운임 상승 이 세 가지였죠. 근데 5월에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6월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수부터 핵심 코어 CPI 지수 역시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5월보다 높게 발표되냐, 낮게 발표되나 요거까지는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적지 않게 나올 거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타난 지표만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미국 CPI 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것과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주춤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미연준 파월 의장의 말처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생산 차질 및 운송 지연 등의 문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곧 해소될 거다. 이런 전망을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끝나겠지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그래서 국채금리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연준이 만약에 우리가 틀려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겠어 연준도 해결해 준다니까 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주식시장도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본업이 금융업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 자, 미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막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막을 방법이라는 게 혹시 미연준이 다시 또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막아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이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최대 가장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연준이 또 돈을 풀어서 미국채를 매입해주면 해결된다.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거라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건 좀 반대로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미연준이 이걸 잡으려고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죠.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답은 뭘까요? 바로 최근 미연준의 클라리나 부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은 미연준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미연준은 항상 유동성을 흡수하는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럼 6월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미연준은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긴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왔다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계속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나서서 이렇게 받쳐주고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미연준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라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깐 조금 이렇게 본연의 임무를 좀 소홀히 했던 이런 측면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미연준은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대치죠. 컨센서스보다 좀 덜 나왔고 미국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혹시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테이퍼링 언급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단순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온 거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응답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로 작성이 되는 지표인데 현재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니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이 줄었어요. 반대로 그러면 현재 기업 환경이 뭐 안 좋아지고 있냐?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을 또 확인해 봤더니 또 앞으로 기업 환경이 그렇다고 악화되지도 않다. 이런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 인상을 예상하느냐? 이런 소비자 응답이 또 줄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임금 인하를 예상하느냐? 이런 소비자 응답도 또 같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수 설문 참여자들, 그러니까 다수 소비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다가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하니까 전문가들이 기대하니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당장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를 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판매가 줄었으니까 뭐 경기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최근에 목재, 철제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가격이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매자들이 줄어든 게 바로 판매 부진의 원인입니다. 이거 말고도 현재 발표되는 다수 경제지표 중에서 둔화된 경제지표들은 대부분이 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원인이거든요.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해결되어야 이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해소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미연준이 이제 돈을 풀어서 해당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테이퍼링을 해서 긴축을 해야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고 즉 경제 지표들도 좋아진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일부 뉴스 기사들처럼 뭐 현재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고 뭐 요 말은 맞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미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작하자니 뭐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경기가 침체될까봐 우려를 하고 그렇다고 돈을 더 풀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들을 펼치는 뉴스 기사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세부 거시경제 항목을 들여다보면 딱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이렇게 긴축을 해야지만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 그러니까 조만간 긴축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고 실제 다수 뭐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다수 전문가들 또한 뭐 조만간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급할 거다. 이런 거는 뭐 거의 대부분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면 과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한번 조정은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학습 효과 때문에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연준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 했을 때 2011년도 2차 양적 완화부터 2013년도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가 다 전부 종료된 시기에 역시나 주식시장은 한 번씩 크게 눌렸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현금화를 해둔 분이라면은 뭐 전부 다 저가 매수에 사용하지 말고 일부 자금은 조금 남겨둬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뭐 현금화를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존버하는 거죠. 테이퍼링은 어차피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이니까 뭐 굳이 현금화 못했다면 당연히 존버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성장주, 뭐 기술주들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연 성장주들의 투자, 기술주들의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및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까지 지금 이어서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